이제 부가가치세예요. 오늘 보실 게. 그래서 부가가치세인데 일단 이론에서는 전산회계 1급 2문제, 전산세무 2급도 2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2문제씩 나오는데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파트는 어려워요. 왜냐면 딴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범위는 엄청 넓은데 문제는 딸랑 2개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은 다 드리는데 그거를 다 숙지하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너무 넓어서.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밖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밑에 내용들까지 다 기억하기가 좀 힘든 내용들이라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일단 거기 밑에 보시면 박스 보세요. 이제 조세라고 있는데 뭐 요걸 물어보진 않는데 교재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누가 가져가는 세금이에요? 네, 국가가. 그 다음에 지방세는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가 있고 보통세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세는 뭐냐면 그 목적에 맞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농어촌 특별세, 이거는 농어촌 관련돼만 쓸 수 있는 거고, 뭐 교육 관련된 세금들도 있죠. 네. 그래서 교육세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세에만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 세금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뭐 소득세나 부가세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통세입니다. 그 보통세는 아직 어디 쓸지는 안 정해져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 어디 쓸지 국가가 정해서 이제 나누어 주는 건데, 문제는 얘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소득세는. 왜 그러냐면 많이 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근데 얘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가세가 소비세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해야 얘가 올라가는데 가면 갈수록 소비는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소득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서 매번 보면은 소득세, 법인세는 훨씬 더 많이 걷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목표치에 좀 미달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소득은 늘어났는데 소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악순환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소비가 돼야 돈이 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맥경화처럼 어딘가에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세는 어떤 목적에 맞게 세금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보통세는 이제 어디 쓸지 모르는 거. 저희 시험에 이건 안 나와요. 근데 요건 나옵니다. 직접세하고 간접세. 그래서 직접세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법인세나 소득세. 네, 이쪽이 이제 직접세고, 저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좀 이따 간접세가 뭔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인세하고 물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소득세는 인세예요. 그 다음에 물세는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많으면 적게 냅니다. 왜냐면 가족이 많으면 쓸 게 뭐 할 거예요? 많겠죠.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적게 내는데, 부가가치세는 가족이 많든 적든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이 똑같이 내는 세금이에요. 부가세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모나미 볼펜을 샀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모나미 볼펜은 1,000원이고 100만 원 버는 사람도 모나미 볼펜은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물세의 단점은 뭐냐면, 원래 이 세금이라는 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라. 적게 버는 사람은 어떻게 내라? 적게 내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 요 물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세금에 대해서 모르고 떠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가가치세가 좋은 세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많이 버나 적게 버나 어떻게 내니까요? 똑같이 내니까. 근데 그게 원래 세법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적게 버는 사람들한테 분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실질적인 목적은.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안 맞는 세금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411페이지 납세자, 납세 의무자. 그래서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는 이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거기 412페이지 과세기간, 뭐 과세표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보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어저께 잠깐 써드렸던 건데 한 번 더 쓴다 그랬죠. 우리 공장이 있고 도매업자가 있고 소매업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액, 매입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공장이 도매업자한테 1,000원에 팔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현재 몇 프로라고요? 10%. 그래서 1,000원에 10%니까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1,000원 주고 샀겠죠? 그 다음에 세액 얼마예요? 10%니까 100원. 그 다음에 500원만 붙여서 팔게요. 그래서 1,500원에 150원. 그러면 소매업자는 1,500원에 150원.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얼마에 판 거예요? 2,000원. 그러면 200원. 그러면 소비자는 2,000원에 200원 해서 2,200원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415페이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특징. 그래서 거기 특징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일반 소비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 맞고요. 개별 소비세 아니에요. 특징 외울 겁니다. 저희 나중에. 그래서 특징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반 소비세의 뜻이 뭐냐면 말뜻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소비하면은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은 뭐가 줄고 있는 거라고요?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많이 거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소비가 많이 되고 있다. 근데 부가가치세가 적게 거쳤다. 그 얘기는 소비가 뭐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는 뭐냐면 이건 비싼 물건에 붙는 거예요. 저렴한 거에는 안 붙어요. 그래서 요게 가격대가 좀 있어. 비싸. 그러면 국가에서 여기에다가 개별 소비세라는 걸 또 붙여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공부할 때 나오는 거는 승용차. 일반적인 승용차. 경차 말고 일반적인 차들은 요게 붙어요. 개별 소비세. 그리고 요거는 비싼 물건에만 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명품 있죠. 명품 중에서는 300만원 넘는 거는 요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세법에서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뜯어내자. 왜냐면 적게 버는 사람한테 많이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많이 뛰는 거 아니냐고. 참고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뛰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그렇죠. 복지국가죠. 복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를 많이 뜯어내야 돼요? 세금. 그래서 세율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거의 7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 자기가 번 돈에 몇 프로를 세금 내는 거예요? 70%를. 그래서 그 프랑스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안성기 씨급 되는 영화 배우가 있거든요. 아니요, 그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안성기 씨급 정도 되는 배우가 있는데 그분 프랑스 국적 아니에요. 지금 국적을 3번인가 4번 바꿨어요. 뭐 덜 내는 나라로요? 세금 덜 내는 나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러시아 쪽, 러시아는 아니고 러시아 주변에 그 나라들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 세율이 3%라 그랬나? 5%라 그랬나? 어쨌든 좀 낮은 나라로 해서 국적을 2번인가 3번 갈아타셨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요? 세금 문제 때문에. 스웨덴 같은 데는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많이 뜨죠. 프랑스가 70%만 하고 더 뜬다는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마 유럽은 대부분 다. 왜냐면 복지를 하려면 많이 필요하니까. 잠시만요. 내렸어요. 네.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해야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게 뭐냐면 공제에다가 밑줄 치세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공제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차감한다. 그래서 빼주는 거를 공제라 그래요. 근데 세법에서는 절대 차감한다, 빼준다 이런 말 안 씁니다. 무조건 뭐라고 나와요?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인적 공제, 추가 공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공제라고 나오면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납부세액을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뭐예요? 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매입세액 공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입세액은 더한다, 뺀다, 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00원에서 0 빼면 얼마예요? 100원. 그 다음에 150원에서 100원 빼면 얼마죠? 50원. 200원에서 150원 빼면 얼마예요? 50원. 그래서 이렇게 각 단계마다 요게 각 단계예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세액을 뭐 한다? 뺀다. 그래서 요거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아니에요. 요거 왜 외울 거냐면은 시험 문제에 저걸로 나오거든요. 뭘로 나오냐면은 다음 중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어느 정도는 외워 주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간접세.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이 간접세의 뜻이 뭐냐면은요. 우리 세금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납세자.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그 이승기 씨 사건이 터졌죠. 이승기 씨가 올해인가 작년에 그 납세자라는 사람으로 국세청에서 저거 받았대요. 표창장. 참고로 매년 국세청에서 연예인들 한두 명 이렇게 표창장 줘요. 얼굴 마담으로 쓰시려고. 홍보해야 되잖아요. 세금 열심히 잘 내십시오. 근데 그냥 홍보하면 안 보니까 그 잘 나가는 연예인들 중에서 한두 명씩 돌아가면서 표창장 줘요. 상장. 그래고 사람이 20년 가까이 이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그건 똑똑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똑똑한 거랑 상관없더라고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래요. 누가요? 이승기요. 모르는 거야? 이승기 사장이 이승기 음원 관련돼서 한 푼도 안 줬대잖아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얘는 어마어마한
얼마나 저기 수입이 못해도 한 몇십 원은 될 거예요. 이거 몰랐다는 게 생각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납세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분들이 납세자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100원 내고 도매업자가 50원 내고 소매업자가 얼마 내죠? 50원 내죠. 그래서 총 얼마 낸다고요? 다 해서 200원. 근데 그걸 부담은 누가 해요? 소비자가 해요. 이걸 간접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물건 살 때 부가세가 들어있어. 이거는 아는데 우리가 직접 은행 가서 납부하진 않잖아요. 네, 요거를 간접세라고 하고, 직접세는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득세나 법인세. 그래서 사람들이 소득세 올린다 그러면 난리 나요. 왜요? 나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이거 올린 적 있었잖아요. 담배세 올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 사람들의 거부감이 생각보다는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담배 피는 사람도 있지만 안 피는 사람도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국가가 그때 얘기했었던 게 뭐예요? 세금을 올림으로 해서 담배 피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줄이겠다. 네, 근데 실패했죠. 네.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한 10만 원으로 올리면 돼요. 그렇죠. 그럼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가격으로는 솔직히 좀 힘들고. 근데 이거 담배값을 너무 많이 올릴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담배로 해서 들어오는 세금이 얼만데요? 어마어마해요. 그것만 해도 거의 조단이 될 거예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담배 살 때마다 담배세 나가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막 확확 못하는 게 잘못했다가 세금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럼 문제는 이쪽에서 빵꾸 난 거 이쪽에서 떼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떼울 만한 데가 몇 군데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리고 앞으로 이쪽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오를 수 있냐면 현재는 아니에요. 나중 얘기긴 한데 현재 학원비가 면세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걸로 돌릴 거예요. 과세로. 학원마다 면세예요? 네, 학원도 면세예요. 근데 아닌 학원이 두 개 있어요. 뭐냐면 운전면허 학원. 여긴 과세예요. 그 다음에 무도학원. 여기도 과세예요. 요 두 개 빼놓고 일반적인 학원들은 다 면세예요. 그래도 저거 금연 초과하면 돼요. 어느 금액이요? 어느 학원?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초과하면 똑같아요. 아니에요. 부담가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얘기했지. 이쪽에서는 아니에요. 네, 면세예요. 아예 학원비 자체가. 다른 쪽으로 걷어가겠죠. 부가가치세는 아니에요. 소득세는 내겠지만 부가세는 안 내요. 네, 원래 소득세는 어차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학원비가 면세에서 과세로 바뀌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프로는 오를 거예요? 10%는 올라요. 근데 설마 10% 올릴까요? 10%보다 더 올릴까요? 더 올리겠죠. 근데 이거 왜 바뀌냐면은 사교육을 뭐 하겠다? 때려잡겠다. 라고 해서 이제 돈이 필요할 때쯤 되면 올릴 거예요. 그럼 면세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근데 부가세 신고는 안 해요. 학원들은. 저희도 면세 사업자예요. 여기도. 근데 소득세는 당연히 냅니다. 소득세는 돈 벌었으니까 내는 거고. 아니요, 비영리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국가에서 아예 품목별로 다 나눠놨어요. 너 이거 팔면 과세고 요거 하면 면세다.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미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국세청 가갖고 세무서 가갖고 저 이거 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당신은 과세 사업자, 당신은 면세 사업자, 이게 아예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없어요. 이미 국가에서 다 나눠놨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계속 작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면세 중에서 일부를 과세로 돌리고 있는 작업은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과세로 돌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가 필요하니까요?
돈 필요하니까. 그래서 원래 면세에서 과세로 돌릴 거 후보가 두 가지였거든요. 짜잘한 거 말고 큰 덩어리에서.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병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교육, 학원. 그리고 국가 입장에선 이걸 건들기 쉽지 않잖아요. 병원은. 왜요? 병원비가 뭐 되니까 올라가면은 힘든 사람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것보다는 만만하잖아요. 예. 그리고 국가에서 뭐라 그러면 돼요? 공교육만 잘 들으셔도 잘할 수 있게 만들겠다. 예. 뭐 요런 이제 캐치프레임을 만들어서 떠들겠죠. 근데 솔직히 저는 과세로 바뀌어도 부모님들이 외식을 줄이면 외식을 줄였지 학원비를 줄이진 않을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그게 현실이니까. 저희 꼬맹이도 이제 8살이신데 학원비랑 학습지로 해서 한 40만 원 돈 나가요, 한 달에. 아니 어차피 우리가 자격증을 따려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애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능력이 저하되면 학원을 가거나 사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거 공교육으로 저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제가 하나 알아요. 네, 모든 학교를 기숙학교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던가. 그렇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생일날. 근데 공산당이라 못합니다. 세금이 없으면 사실은 싸져요. 맞아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 학원비가 비싼 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세금을 걷어서 또 국회의원들 월급도 드려야 되고 써먹을 때 많잖아요. 세금이 줄어들 수는 없어요. 구조상.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을 거예요. 학원비를 돈 떼돈 버는 게 아니라. 아이고. 뭐 탁상공정 하시는 분들이 뭐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렇죠. 뭐. 정작 진짜 많이 버는 놈들은 손도 못 대는데. 아마 변호사들만 한번 들쑤셔 놓으면 돈 꽤 벌걸요. 변호사들 중에 현금 박치기로 돈 벌고 세금 신고 안 하는 애들 꽤 될 건데. 전문직만 아마 들쑤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법을 제일 예, 법을 제일 잘하니까 법을 제일 잘 어길 확률이 높다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수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예, 영세율은 세율이 몇이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라.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요?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세금 안 내요. 근데 왜 이런 영세율 제도를 만들었냐면 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중과세 방지. 왜냐면 한국에다가도 내고 외국 가서도 세금 내면 몇 번 내는 거죠? 2번 내는 거죠. 맞죠? 왜냐면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부가가치세하고 비슷하게 생긴 세금들이 꽤 많거든요. 예, 일본만 해도 소비세라고 해서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요. 예.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출 촉진. 그러니까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나미 볼펜이 있는데 1,000원짜리가 있고 만약에 요건 영세야. 1,100원짜리가 있어. 이건 과세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 살 거예요? 똑같은 물건인데 1,000원짜리가 있고 1,100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1,000원짜리 사겠죠. 맞죠? 왜냐면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싸게 사다가 어떻게 팔자?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기자. 이게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 부릅뜨고 열심히 찾잖아요. 어디가 더 싸냐. 우리도 물건 살 때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더 싼데 찾아보잖아요. 솔직히. 기름값도 봐요. 기름값도 그 주유소에서 싼 데 있으면 싼 데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차를 끌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조금이라도 싸면 하나라도 더 팔리죠, 실제. 그만큼 멀리 가면 또 일단 그렇죠. 저도 그 생각 하는데 멀리도 가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거기가 거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가는 길에 제일 싼 집 찾아서 넣고 가요. 그리고 어저께 오랜만에 성공했죠. 맨날 넣으면 막
20원 더 비싼 데 가서 넣었었는데 어저께는 눈여겨봤던 데로 들어갔더니 그 동네에서 거기가 제일 싸더라고요. 여기서는 저기 석바위 지나서 홈플러스 다음에서 좌회전하자마자 주소 있어요. 거기 왔어요? 거기가 싸. 일단 바자동 쪽이 싸. 서구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겠죠. 영향. 그 다음에 면세제도 도입. 면세제도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뒤에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역진성. 역진성이 뭐냐면은요. 역진성이 이게 역진성이에요. 월급이 100만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면 얼마라고요? 1,000원. 1,100원. 만약에. 그 다음에 월급이 1,000만원인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도 얼마라고요? 1,100원. 요게 역진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세금이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내는 세금이 어때요? 똑같아. 네, 그러면은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등하대, 공정하대. 왜요? 많이 버나 적게 버나 얼마 내니까? 100원 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상식적인 얘기인 거고, 세법에서는 이건 잘못된 거야. 왜냐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야 돼.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돼. 예. 근데 이거를 이 부가세에서는 못 해주거든요. 그걸 역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생긴 게 무슨 제도예요? 면세제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민주당 어느 국회의원인지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어떤 국회의원이 헛소리 했다가 SNS 탈퇴했어요. 무슨 헛소리를 했냐면 면세제도 없애자고.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든 세금에 대해서 다 빠삭한 건 아니잖아요. 헛소리 했다가 기사 올라오고 사람들이 그분 SNS에 가갖고 욕이란 욕은 다 했죠. 미친 거 아니냐고, 제정신이냐고. 왜냐면 면세제도가 생긴 이유가 뭔데? 면세제도가 생긴 이유는 이제 적게 버시는 분들한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SNS 가서 사람들이 하도 욕하니까 닫아놨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SNS로 와갖고 욕하더라고요. 인스타나 뭐 카톡 아이디 막 이런 거 알아내갖고 욕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대부분 면세는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면세인데 뒤에 나와요. 그래서 면세는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은요. 종류. 그러니까 종류 한 6가지 정도 나열하고 면세가 누구냐. 그래서 면세 찾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대부분 기초생활 필수품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문제 드릴게요. 김치 있죠?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네, 면세.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김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포장김치.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네, 요건 과세예요. 네. 두부. 면세. 포장두부. 이게 면세예요. 그리고 맨날 면세 얘기가 나오면 얘 얘기가 나와요. 왜 포장하면 과세인데 포장두부만 면세냐? 네, 포장두부는 면세예요. 이게 되게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김치는 대부분 포장해서 팔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비싸죠. 네. 근데 두부는 솔직히 포장해서 팔아도 몇몇 가지 비싼 건 있긴 있지만 대부분 서민들이 많이 사고 가격대가 좀 어때요? 싸죠. 그래서 국가에서 원래 포장하면은 다 과세가 되거든요. 이게 원래 정상인데 두부는 아직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날 집에 가면서 사셨대요. 사셔도 돼요. 포장두부 면세예요. 그래도 오늘부터 숙제가 있습니다. 검사 안 하는 숙제인데 물건을 사신 다음에 영수증 받죠. 그럼 거기에 세금이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 한 번씩 하세요. 거의 다 붙는데 안 붙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거 왜 확인하라고 설명드리냐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일반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특수한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더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느 정도 감 잡는데. 일반 네. 마트에서 사면 네. 그총 영수증 보면 총 금액만 그 물건에 대한만 계산하는 아, 그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물건 품목 앞에 별표 찍혀 있어요. 근데 홈플러스 가면 그게 다 기준이 다 돼 있더라. 별표하고 네. 동그라미 면세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도움 돼요. 일반 마트에는 그런 게 이제 많아. 일반 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재가 안 되는 데도 있고 별표 쳐져 있는 데도 있고 이건 케바케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보시면 좀 도움은 되세요. 근데 왜 보라 그러냐면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흰 우유는 뭐라고요? 면세. 면세. 딸기 우유는요? 과세.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교재에 없어요. 흰 우유, 딸기 우유.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저는 이거 안 잊어먹어요. 왜냐면 제가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우리 팀장이 나 괴롭히려고 맨날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용구씨, 뭐는, 그러니까 딱 물어보면 과세요, 면세요. 맨날 이거 갖고 저 괴롭혔거든요. 그럼 두부처럼 면세되는 게 거의 없어요. 몇 가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얘 빼고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포장되면 기본적으로 과세가 되긴 하죠. 근데 이제 흰우유 같은 경우에는 왜 면세냐면 가공이 안 들어가잖아요. 흰우유는. 근데 이제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나 바나나우유는 거기에다가 향신료나 뭐 이런 거 넣어서 가공하잖아요. 그래서 가공이 들어가 버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과세예요. 근데도 이렇게 그 있잖아 우유 짜갖고 오면 생으로 오면 공장 가갖고 가공을 하잖아. 아, 그걸 가공으로 안 보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그래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향신료나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이제 뭐 딸기우유, 초코우유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걸 가공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법이 줏대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만들 때는 줏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했잖아요. 발전하면서 옛날에는 면세였는데 이제는 과세로 넘기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가운데가 없어요. 김치도 예를 들어 김치도 한 가지 뭐 배추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주르르르 해서. 아, 그런 것까지는 그 뭐냐 저걸로 안 보는 거죠, 가공으로. 예. 그렇게 따지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너무 복잡하게는 안 내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예? 콩나물. 콩나물 면세죠. 대부분 싼 거는 면세예요. 비싸면 과세일 확률이 높은 거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다 그래요. 그 다음에 417페이지로 오세요. 최근에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적긴 합니다. 뭐 나왔냐면 사업자. 그리고 거기 진한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영리, 목적, 유무의 불구.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요게 나왔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포함.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는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없어요. 영리회사가 뭐하는 회사죠? 네, 이익 창출. 비영리는요? 네,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고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거에 교회에서 싸움 났었잖아요. 국가랑. 뭐 때문에 싸움 났었냐면 요거 썼다 지울게요.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커피숍 운영한 적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국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커피숍에서 커피 사고 팔잖아요. 네, 교회 안에 만든 거예요, 커피숍을.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나가서 이거 세금 내야 된다. 왜냐면 사고 파는 행위를 하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사고 팔아서 우리끼리 쓸 거다. 근데 우리끼리 쓰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사고 팔면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붙었죠. 누가 이겼어요? 국세청이 이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피숍 그냥 문 닫았어요. 근데 교회가 왜 싫어하냐면요. 이게 조사가 들어오면 교회 것도 어느 정도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교회들이
세금 관련돼서 문제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픈돼 버리면은 본인들한테 플러스 되는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 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종교인들 세금 내는 것도 말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기로 하긴 했지만. 근데 그거 나오기 전에도 저기 뭐냐 천주교는 내고 있었대요. 불교도 일부 내고 있었고. 근데 교회 일부에서 좀 반대가 좀 있었죠. 근데 어쨌든 모든 돈이 저기 로마 교회청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니요 그 월급으로 받는 거. 아, 월급. 그렇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월급만 보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도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에 대해서 세금을 내냐 마냐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싸웠다가 내는 걸로 확정되긴 했죠. 그러면 교회에서 매주 나가시는 분들 신도가 이거 얼마씩 내잖아요. 이것도 소득으로 교회에서는 소득으로 보는 건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돈이 신고를 해야 될 거야. 안 신고 안 해요. 이건 신고 안 해요. 신고 안 해요. 왜냐면 뭐의 이익이 얘네들은 뭐로 이익이 창출이 됐죠? 이익 창출은 아니죠. 그거 받아서 월급 주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교회 관련돼서 사용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 세금 이거는 되게 힘든 얘기예요. 이거 종교적으로 들어가면 예. 종교 그거는 내가 뭘 사는 게 아니고. 예. 되게 그거는 국가에서 거들려면 거들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있죠. 예. 그 사람들 그러면 이게 세금 걷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신도들은 이걸 이제 기부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이야기시고 교회에서 보는 건 이거 누구 위해서 내는 거다? 신자들이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아니 본인 위해서 내긴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얽히고 설키고 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대통령이든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해요. 예, 이거 해결하려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불가능한 얘기. 면세라는 얘기. 예. 아니, 면세가 아니고 그냥 세금 자체에 안 들어가요. 예.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쪽이라. 이게 옛날에 이게 많이 많더라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말은 많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국가가 개입해서도 해결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지라. 그 다음에 거기 417페이지 요것 좀 봐두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에 포함은 됩니다. 근데 저희 시험에 나올 확률은 1%도 안 돼요. 왜냐면 요번 12월 달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박스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 사업자하고 무슨 사업자요? 개인 사업자인데 그건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이거는 필히 알고 계세요. 과세 그러면 세금 납부해야 되는 거고 면세 그러면 세금 뭐 받은 거예요? 면제 받은 거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간이과세자는 나중에 외울 거예요. 요거는 개인만 돼요. 법인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공급 대가라고 써드리면 부가세 포함이에요. 이게 바뀌었어요. 8천만 원으로. 예전에 4,800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8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 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800만 원 넘으면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4,800이 안 되면 영수증 발행하고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이 안 되면 세금 안 내셔도 돼요. 세금은 8천. 아, 기준값은 8,000이고요. 그 금액이 4,800만 원보다 적으면 세금 안 내도 돼요. 네. 그럼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은 뭐예요? 아, 요게 아니요. 요 분들이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고요. 네, 간이가. 간이과세자 중에서 4,800만 원이 안 되면 하고 미만 빠졌네. 네, 미만이면 영수증 발행해야 되고 4,800만 원이 안 되면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8천만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부가세자 이게 뭐냐는 거.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보세요. 간이과세자가 일단 되려면 아이고. 그거거든 4천. 아니요. 지금 8천이라고요. 지금 8천. 네, 8천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8천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800만 원보다 적은 사람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한다. 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세금 납부할 것도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8천이 넘어야 일반으로. 그렇죠.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4,800이었잖아요. 4,800 네. 이었고. 근데 국가에서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올려줬어요. 그렇지. 무조건 5천 원. 근데 이게 절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매출액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1년치예요. 그럼 1년에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700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율이 50%라고 해도 350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사 죽어라고 해갖고 350 가져갈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막말로. 다 간이로 내줬어. 그러다가 4,800 이상이면 일반으로 돼서 다 일반으로 넘어갔다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서는 10% 세금 더 내라. 10% 더 내면 얼마인 줄 알아요? 어마무시하게 그러면 크죠. 1,000만 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30%도 못 넘는데 1,000만 원 내고 나면 뭐가 돈이 남아? 나는 식당 못 하지. 근데 8천도 솔직히 올려놓긴 했는데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현금 안 제가 봤을 때는 2억 주거든.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네, 그렇게는 원래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이게 매출액하고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 큰 금액이 아니에요. 왜냐면 1억 2천이라고 해야 한 달에 얼마 파는 거예요? 1,000만 원 파는 거예요. 1억 2천이라고 만약에 잡으면. 근데 8천이면은 한 달에 700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이에요. 세금 포함해서. 그러면 요즘 솔직히 30%만 남아도 잘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700만 원에 30%면 얼마 갖고 가는 거예요? 200 갖고 가는 거예요. 옷 매장은 똑같거든요. 직원 없어도 되는데 식당은 직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직원 있으면은 무조건 나가리예요, 이거는. 세금 때려받은 다음에 장사 못해. 그래서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오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생각을 안 하고 덤벼요. 예. 그러면 나중에 진짜 장사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현재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45% 두드려 맞으면은요, 반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말로. 이익 남는 거에 반은. 그래서 생각보다 장사해서 돈 벌기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 때문에. 카드 수수료 나가죠. 5급 공무원도 10% 세금 떼야 돼. 월급에서. 5급 공무원도 세금 많이 떼요. 저희 4대 빼고. 저희 처남도 처음에 4대까지 장모님이 10% 장모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월급 너무 적다고. 연금 빼니까. 예, 연금 빼고 이것 빼고 하면은 처음에 300 안 돼요. 공무원 연금 많이 나가리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은 옛날 공무원처럼 많이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현재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교육직 공무원 부부 이러면은요 최소 600 넘어요. 연금만. 그러니까, 너무. 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네, 앞으로는 그거보다는 줄어들어요. 네. 지금 60세까지는 그래요. 아니 65 나보다 10살. 그래서 보면은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두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없어졌어요. 공무원 연금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월급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단 적은 걸 알고 들어갔지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즘 7급 들어갈 정도면은요 그 옆에 친구들은 전문직해요. 그러면 친구 만나면 이런 얘기 할 건데요. 야 나는 이번 달에 아우 돈 조금 벌어서 500밖에 못 벌었어. 1,0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전문직 애들은. 맞아. 근데 공무원은 매달 찍히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봤더니 나는 250, 300 받고 있어. 그러면 이제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처럼 되는 게 맞아요. 가면 갈수록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문직이나 대기업으로 빠지고 이제 공무원 가는 그 학교의 레벨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지.
지금처럼 레벨 높은 애들이 공무원 들어가면 공무원 들어갔다 1, 2년 하고 때려치고 1, 2년 하고 때려치고 이런 게 너무 계속 공무원- 헛바퀴 돌 거예요. 옛날에 너무 공무원을 키워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라 하는데 그 두 분이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을 키워놨어요. 덩어리를. 그래서 서울대 다닌 애들도 공무원 가고 근데 원래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 5급으로 가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9급 들어가고 고대가 9급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생겼어 저한테. 근데 서민들은 대부분 보면 생각이 또 이게 아니에요. 그 장점이 있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장점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필요 없고 우리 집 살만해.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서 띵까띵까 놀면서 돈 벌 거야. 이런 애들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 애들 중에서 집안 빵빵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띵까띵까 하면서 나는 워라밸을 즐길 거야.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아드님도 서울대 나오고 외고 나오고 지금 7급 공무원 하고 있잖아요. 7급은 먹고 살만해요. 아니요, 근데 그분은 어차피 집도 아빠가 줘갖고 20억짜리 집도 있어요. 예. 그거 안 하고 띵까띵까 놀아도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공무원 가서 일 열심히 하겠어요? 시간대 여기 되는 거지.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요거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면세사업자한테 가서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면세사업자는 뭐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근데 이제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떠면 문제가 되냐면 종종 일하다 보면은요 거래처 사람 중에 앞뒤 꽉 막힌 사람 있어요.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면세업종이야. 그럼 우리는 뭐밖에 못 주죠? 계산서밖에 못 주는데 무조건 세금계산서 내놓으래. 이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요. 예. 뭐라고 얘기해도 무조건 세금계산서 달래. 그래서 이런 건 괜찮습니다. 나 처음에 몰라. 그래서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계산서를 줬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전화해갖고 뭐 달라 그래야 돼요? 계산서 달라 그래야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계산서를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면세업종이야. 그럼 이거밖에 발행 못해요. 세금계산서 받으려는 게 환급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는 업종에다가 그런 억지를 부리면 이해를 하죠. 세금계산서는 10%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당연히 내가 일반 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끊어주는데 면세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앞뒤 꽉 막혀갖고 무조건 세금계산서 받아야 된대. 예. 뭐 환급 얼마나 받겠다고 그러고. 아니 환급보다는 그냥 머릿속에서 5글자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계산. 그렇죠. 그리고 내용은 잘 모르시고 예,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지금보단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대부분 그런 분들 뒷조사 하잖아요. 사장님 조카, 사장님 친척의 친구 막 이런 식이에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도 많기는 해요. 예, 아직도 사장님, 부사장님은 사장님 동생, 그 다음에 뭐 부장님은 사장님 친척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가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뭐냐 일자리 지원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이렇게 읽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그런 회사 갔다가 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맞아요. 갑질당하는 예. 대부분. 그래서 가족 같은 회사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요즘에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그냥 저기 노동법에 정해진 대로 예, 시키고 돈 받고 이걸 제일 좋아라 하세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젊은 분들의 추세가 그거니까. 그래서 일 더 하는 것도 싫고 예, 없는 일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경우도 있대잖아요. 아침에 와서 청소 좀 하세요. 그러면 제 일에 청소는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소수긴 하지만 있긴 있대요. 근데 다수는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요거 잘 봐두세요. 얼마 기준이라고요? 8천만 원 기준인데 영수증하고 세금 내는 건 얼마 기준이에요? 4,800.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40분에 저기 418페이지 볼게요. 왜 하나만